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테스트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타나는 그 홈 인터페이스 쪽에 보게 되면 오픈 프로젝터가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그 이전 작업을 했었던 내용을 AEP 프로젝터 파일을 선택해서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홈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리센트 파일 기능을 통해서 바로 리센트 쪽에 보면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 목록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위치 회전 크기를 바꿔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상태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작업 중인 그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이름을 보게 되면 제가 사용했던 그 소스 비디오 파일이 갖고 있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프로젝트 리스트 상에서 해당 컴포지션을 선택을 해서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 로고 메인 컴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 놓고 엔터. 그러면 이제 다시 지정했던 그 이름대로 컴포지션 이름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상단에 있는 이제 그 컴포지션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컴포지션 세팅이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컨트롤 K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제 그 컴포지션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즉 해당 컴포지션을 다시 더블 클릭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 레이어 구조가 하단 쪽에 오픈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컴포지션 세팅을 이제 열게 되면 해당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또 전체적인 어떤 시간의 길이 즉 이 듀레이션 혹은 러닝 타임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기본적인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임의의 다른 색상으로 역시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은 바꾸진 않겠습니다. 캔슬.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컴포지션 네임 쪽에서도 역시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이미 어떤 이름을 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엔터 그러면은 역시 그 이름대로 바뀌게 됩니다. 컴포지션 세팅을 열기 위해서 상단 메뉴에서 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 열려있는 컴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 줄로 표시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서브 메뉴 쪽에 보면 바로 역시 똑같은 컴포지션 세팅이 있습니다. 알 수 있죠. 하지만은 빠른 작업을 위해서 컨트롤 K 단축키를 사용해서 재빨리 열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름을 C 스케이프 로고 워크 컴프 V01 이렇게 V의 의미는 여기서 이제 그 버전의 의미로 첫 번째 작업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걸 선호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대로 역시 컴포지션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백그라운드 쪽에 있는 이 빛이 쪽에 있는 전체적인 그 위치와 사이즈를 원 상태로 백을 해놓죠.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트랜스폼, 바로 리셋 기능이 있죠. 그러면은 원 상태대로 쉽게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이 내비게이터 이미지도 대략적으로 가운데 위치에 배치를 해놓죠. 현재 보게 되면 이제 그 빛이 mp4 비디오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컴포지션 화면상에서 빈 바탕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어떠한 것도 선택이 되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내비게이터 이미지를 선택해서 대략적으로 이 위치 배치를 하고 클릭,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살짝 크기를 줄여놓죠. 이쯤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글자를 한번 넣어보죠. 물론 이제 그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그 동작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이 T자 모양의 버튼이 보이죠? 타입 툴이라는 기능인데 클릭을 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 커서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커서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컴포지션 화면상에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붉은색 라인이 하나 나타나죠. 뭐 이 상태에서 뭔가 이제 그 글자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글자의 내용이 입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역시 글자를 이렇게 또 삭제를 할 수 있죠. 다시 이제 그 ESC 키를 누른 다음에 다시 V 키, 그러면 이제 원래 셀렉트 모드 상태로 되도록 하게 됩니다. 아이콘 버튼을 이제 누르지 않고 이번에는 배정되어 있는 단축키가 이 타입 툴은 컨트롤 T 키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T, 역시 똑같이 커서 모양이 바뀌어 있죠. 클릭, 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이렇게 C, 스케이프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을 입력하고 싶다면은 키보드상에서 한글 입력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한글 입력이 일반적인 그 워드 프로세스만큼 바로바로 입력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입력한 그 국자라는 글자가 아직 화면상에 제가 이제 타이핑은 다 있지만은 완전히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오른쪽 화살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가 완전히 입력이 돼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자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글꼴 폰트의 모양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캐릭터 인터페이스 쪽에 있는 바로 이 글꼴 리스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다른 글꼴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 글꼴 중에서는 한글이 입력 가능한 글꼴이 있고 영문으로만 입력이 가능한 글꼴이 있겠죠. 당연하게도 한글을 쓰고 싶다면은 한글 입력이 가능한 글꼴을 선택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애프터 이펙터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꼴을 100% 완전히 다 지원하지 못합니다. 일부 그 한글 또는 아시아 문자권 폰트를 썼을 때 글자가 좀 깨져서 보이거나 자음과 모음이 좀 분리돼서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애프터 이펙트하고 호환성이 떨어지는 글꼴을 쓰기보다는 좀 안전한 글꼴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입력한 글자를 블럭 선택을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글꼴 리스트 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줍니다. 미리 설치를 해놓은 글꼴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이름 리스트 상에서 한번 클릭을 해서 타이핑 방식으로 어떤 특정 글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타임이라고 이제 그 입력을 하니까 타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글꼴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정렬이 돼서 저는 여기서 BOM이라고 검색을 해서 미리 설치되어 있는 봄바람이라는 글꼴을 선택을 해보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예쁘장하게 생긴 글꼴로 바뀌어 있죠. 커서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글자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다시 이제 글자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글자의 내용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커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해서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블랙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밑에 보면 이제 그 글꼴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역시 글자의 크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보죠. 블럭 선택을 해서 백스페이스 다시 한글 키로 입력을 해놓고 바다 풍경이라고 해서 입력을 해보죠. 위에 있는 이제 이
이미지하고 약간 좀 분위기를 비슷하게 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봤을 때 테두리가 없죠. 블럭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옆에 보면 이제 그 컬러와 테두리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이 블럭박스 부분을 클릭하고 있으면은 텍스트 컬러가 나타나죠. 여기서 어떤 특정한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글자에 다른 색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죠? 푸른색, 오케이. 그 색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냥 흰색으로 해놓겠습니다. 다시 흰색, 오케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글자의 테두리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클릭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이 테두리 박스가 앞쪽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테두리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클릭 색상을 이제 그 검은색으로 바꿔놓죠. 오케이. 그럼 이제 검은색 이 테두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테두리의 그 굵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스트로크 위스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2픽셀로 되어 있죠. 만약에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그만큼 테두리가 두껍게 입력이 되어 있겠죠. 1을 하게 되면 아주 얇게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한 3 정도 해보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다시 선택 모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V키를 누르게 되면 그 순간 글자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Ctrl Z 언두 이렇게 블럭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V키를 눌러주시면 안되고 이 SC키를 한번 눌러서 글자를 입력하는 모드가 아닌 일반 선택 모드 상태에서 V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다시 선택 모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이 글자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역시 해당 레이어로 선택해서 단축키 P키 그러면 이제 포지션 값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Ctrl Z 언두 R키 로테이션 회전 또 역시 시킬 수 있죠. S키 스케일 값을 통해서 스케일을 작게 크게 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앵커 포인트 즉 회전이나 어떤 스케일을 바꿨을 때 중심축 위치가 여기 와 있죠. 앵커 포인트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바로 이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축키 Y키 앵커 포인트 위치를 이쯤으로 배치를 해놓죠. 다시 V키, R키, 로테이션 값을 이제 회전시켜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동이 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렇게 회전이 걸리게 되죠. 네. 저는 그냥 다시 이 글자를 영문 형태로 바꿔놓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 블록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백스페이스 여기서 키보드에서 영문 입력 모드 상태로 눌러놓고 대문자로 C escap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죠. 아래쪽으로 커서를 움직여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죠. 더블 클릭 그럼 이제 전체 블록 선택이 되죠. 스케일을 살짝 줄여서 다시 아래쪽에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다시 ESC V키 일반 선택 모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자 내용에 대한 어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 정렬 방식은 바로 캐릭터 인터페이스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바로 패러그래프 인터페이스가 있죠. 네, 바로 이제 원하는 어떤 특정 그 문자열을 선택을 해놓고 패러그래프 선택에 따라서 정렬되는 방식 기준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다시 그냥 가운데 정렬로 바꿔놓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왼쪽 정렬 상태로 되돌려 놓죠. 캐릭터 인터페이스라든가 패러그래프 인터페이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역시 윈도우 쪽에 보게 되면 바로 패러그래프 캐릭터 부분이 현재 지금 체크되어 있죠. 네.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세 줄의 이제 버튼을 클릭해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클로즈 패널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인터페이스를 닫아버리라는 뜻입니다. 닫혔죠? 클로즈 역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캐릭터 인터페이스하고 패러그래프 인터페이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윈도우 캐릭터 선택 나타나죠. 다시 패러그래프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왔습니다. 뭐 텍스트와 관련된 얘기는 뭐 일단 이 정도로만 해놓겠습니다. 뭐 어차피 나중에 이 텍스트와 관련돼서는 보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별도의 강의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으로 각각의 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시각적인 상태하고 그 시간적인 길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 보게 되면 맨 앞쪽에 보면 이렇게 눈알 모양의 버튼 부분이 있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컬럼 인터페이스 쪽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바로 컬럼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AV 피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시각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AV 피처 나타나게 되죠. 앞쪽에 있는 이제 그 눈알 모양의 버튼을 꺼버리게 되면 해당 시각적인 요소는 삭제된 건 아니지만, 즉 해당 레이어는 존재하지만은 시각적으로 숨겨집니다. 하이드 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죠. 다시 체크 그러면은 언하이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각적인 요소를 숨기거나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부터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또 아래쪽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뭐 한꺼번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숨기거나 나타나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비어있는 버튼이 있죠. 이 동그란 모양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솔로 버튼입니다. 솔로 버튼이란 얘기는 자기 자신만 보이고 나머지는 일단 숨겨 놓으란 뜻입니다. 솔로 체크.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Seascape라는 글자만 지금 보이게 되고 나머지는 지금 숨겨지게 되죠. 다시 해제. 이번에는 이 로고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때때로 이제 그 솔로 기능을 통해서 특정 레이어 부분만 좀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솔로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자물쇠 모양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락 버튼입니다. 어떤 레이어가 이렇게 락이 걸려 있으면은 자물쇠가 걸려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레이어는 지금 보면 이제 그 로고 부분인데, 로고 부분을 이제 그 레이어로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이 안 되고, 클릭해서 이제 그 이동을 하려고 해도 보시다시피 엉뚱하게도 로고가 아닌 바탕 비디오 파일이 선택되고 있죠. 컨트롤 Z 언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레이어가 락이 걸려 있으면은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떤 속성값, 위치 회전 크기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뭐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뭔가 어떤 그 위치 회전 크기를 바꾸려고 해도 아예 그 레이어 자체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그대로 고정이 되고 어떠한 속성값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자물쇠를 풀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치 회전 크기를 역시 바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종종 이제 그 함부로 이 속성값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런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락을 걸어놓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탕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선택을 해서 위치가 바뀌거나 스케일이 바뀌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맨 밑에 있는 비치 비디오 파일만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탕 쪽에 있는 비디오는 이제 선택 모드에서도 선택이 되지 않죠. 하지만 다른 로고 글자는 정상적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렇게 AV 피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시각적인 이 속성 또 기본적인 락 상태를 임의적으로 바꿔서 작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각각의 레이어가 갖고 있는 시간적 길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전체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시간 길이는 보시다시피 엔드키 12초 22프레임이죠. 12초 22프레임 정도의 시간 길이를 갖고 있는데, 컨버전 세팅을 열어보죠. 컨트롤 K. 그러면은 듀레이션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똑같이 앞에 부분은 C, 뒤 부분은 분, 세 번째는 세컨드, 마지막은 프레임 넘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초 23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죠. 뭐 여기서 이제 그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이 타임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2초가 아니라 08 하게 되면은 8초 23프레임 길이로 전체 컴포지션의 시간 길이가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전과 달리 그 시간 길이가 8초 22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컨트롤 Z 언두, 컨트롤 K. 이전 상태로 12초 23프레임 위치로 12초 23 길이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지금 상태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체 이 시간 길이 중에서 일부분만 줌인이 되어 있는,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레이어가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시간 간격을 좀 시각적으로 확대해서 보거나 줄여서 볼 때는 키보드에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있죠.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 부분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키,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 프레임 간격으로 표시가 바뀌어 있죠. 여기서 이제 F의 의미는 프레임을 뜻하게 됩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란 뜻이죠.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제 최대치로 넓게 모든 그 시간 길이가 다 한꺼번에 보이는 상태로 바뀌어 있죠. 편의적으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바로 이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를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뭐 역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이제 이 바로 바가 있죠. 상단에 있는 바로 역시 이 타임 내비게이트 스타트 엔드, 이걸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클릭, 그러면은 타임 인디케이터가 그 위치로 이동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 내비게이터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한 프레임 간격으로 딱 줌인이 되죠.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원 상태대로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는 상태, 모든 시간이 다 보이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단축키를 쓰거나 여기는 버튼을 쓰거나, 뭐 편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터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구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아무튼 이제 그 이 상태에서 각각의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시간적 길이는 전체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시간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즉 여기는 이제 그 Cscape라는 이 텍스트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시작 길이하고 끝점 길이, 그 길이는, 그 시간 길이는 바로 해당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이 duration 길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시각 요소가 전부 다 동등한, 동일한 시간 위치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레이어는 뭐 1초, 2초, 뭐 3초 그렇게 짧은 시간 구간을 가져야 할 경우도 있겠고, 뭐 늦게 나타나거나 일찍 나타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영상이 나타나는 어떤 시각적인 타이밍을 다르게 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바로 그걸 위해서 일단 각각의 레이어에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제 시작 부분을 가리키게 되면 이제 커서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죠? 양옆에 화살표 모양으로 살짝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당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시간적 길이가 이렇게 짧게 트리밍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이제 이 Cscape 글자 레이어는 바로 1초에서 대략 이제 2초 좀 넘어가는 이 위치 상태에서는 사라지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5초 이후부터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바로 마우스 커서를
레이어의 끝점으로 가리킨 다음에 나타나는 지금 양쪽 화살표 모두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서 역시 길이를 짧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3초에서 5초 사이에 글자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이 시간 길이가 다른 시간 위치로 이동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해당 레이어를 가운데 부분을 가리킨 다음에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잘려있는 그 시간 길이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레이어 구조가 다른 시간 위치로 이동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7초 이후부터 글자가 나타난 다음에 9초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겠죠. 네. 다시 시작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길이를 좀 더 길게 또 길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또 짧게 드래그,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듀레이션을 개별적으로 짧게 길게 조정할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의 위치를 또 다른 곳으로 타이밍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그 작업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이제 그 레이어 요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밑에 있는 이제 그 비디오 부분은 지금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해도 조정이 안 되죠. 락을 풀어놓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고, 로고 나타나고 글자 나타나고 그러다 다시 사라지는 뭐 이런 상태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다른 레이어와 달리 이 비디오 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다른 그 그래픽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 구간만 이렇게 색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비디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잘린 구간 이외에 희미하게 바탕이 이렇게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만큼이지만은 잘린 구간 외에 더 시각적인 요소가 남겨져 있는 비디오 내용이 숨겨져 있는 그 상태 의미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이 잘려져 있는 구간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리켜 놓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로 나타나게 되죠. 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그 비디오 레이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스타트 위치가 나타나게 되면, 즉 영상이 시작되는 시작 타이밍이 표시가 되면, 네, 앞쪽에 보게 되면 코너 쪽으로 대각선으로 검게 사선이 나타나는 상태로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드래그를 다시 해서 영역을 넓히게 되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표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 레이어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스타트, 엔드 영역이 모두 지금 다 화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시 드래그를 해서 자르게 되면 그 잘린 구간만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네. 다시 이제 원상태로 백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서 되돌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드래그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다시 원상태대로 늘려놓겠습니다. 예.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그 레이어 부분이 이렇게 점선으로 희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그 스타트 구간보다도 그 시간 길이가 사용자에 의해서 더 늘어난 구간이란 뜻입니다. 저는 이걸 다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돌려놓고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반대로 늘려서 채워넣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이 각각의 레이어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길이 타이밍을 맞추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때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그 레이어가 갖고 있는 그 시간적 길이를 재빨리 앞뒤로 잘라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Alt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 대괄호 버튼을 사용해서 쉽게 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자르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로고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제 자르고자 하는 그 시간 위치 있죠. 플레이 헤드를 이동해 놓고 대략적으로 이제 4초 위치 정도로 이동해 놓고 바로 이 플레이 헤더가 가리키고 있는 타임 인디케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로부터 앞쪽에 있는 구간의 그 영상의 내용을 트리밍해서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열리는 대괄호를 눌러줍니다. Alt, 보통 이제 그 대괄호를 브라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Alt 왼쪽 브라켓, 그러면은 바로 그 구간이 이렇게 트리밍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사라졌다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같은 식으로 이제 7초 정도 위치에서 이번에는 Alt 오른쪽 대괄호, 오른쪽 브라켓, 그럼 역시 이렇게 그 뒤쪽에 있는 그 시간 내용들이 트리밍이 돼서 사라지게 되죠.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글자 부분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Alt 왼쪽 브라켓, 오른쪽 Alt 오른쪽 브라켓, 그러면은 역시 그에 따라서 이렇게 그 구간으로 커트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비디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비디오 레이어 선택,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서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이제 이 Alt 왼쪽 오른쪽 대괄호가 이런 용도로 어떤 레이어의 어떤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트리밍, 뒤쪽으로 트리밍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시 Ctrl Z를 해서 원상태로 백을 해놓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